뭐 뱃돼지를 뭐 쑤셔 죽여버리니까 제가 주식 하는지 잘 모르는 친구도 많아요. 그 제가 가장 기뻤고 가장 또 아팠던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그 당시에 아무도 주목을 안 했었는데 제가 그 한 1만 원대에서 그 종목을 매수를 했었고요. 그 종목이 한 1년여 동안 한 5배 정도 올랐었어요. 예, 그래서 상당한 수익을 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또 아팠던 기억은 뭐냐면 그 종목이 이제 5만 원 갔다가 4만 원이 깨졌을 때 제가 재매수를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3만 원 내려올 때까지 계속 분할 매수를 했는데 그 종목이 2만 원까지 추락을 했어요. 거의 뭐 한 반토막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40% 가까운 그런 손실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향후에 또 한 1년, 2년 후에 다 올라오긴 했지만 보통은 이제 1만 원에 사서 5만 원까지 가져갔던 기억보다는 4만 원, 3만 원에 사서 손실난 기억이 많아서 지금 또 제가 좀 아픈 종목 같이 제일 오랫동안 기억이 나는 종목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뭐 엄청 흔들렸죠. 예, 근데 지금이라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끌고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손절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이라면 제가 볼 때는 과감하게 좀 끊어버리고 더 좋은 종목군들로 빨리 갈아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예전보다는 어떤 종목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강하다 보니까 마음이 그 시장의 휘둘림에 상당히 좀 의연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당히 평온해요. 예, 그래서 왜 이런 마음이 들었냐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그 시절에는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했던 것 같고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자유를 얻은 상태에서 리딩을 하다 보니까 여유롭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여유로움이나 그런 안정적인 그런 그 사항이 아마 회원들에게 조금 더 안정감을 줬던 것 같아요. 제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딸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원래는 주식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57세예요. 네, 그래서 아직 좀 남았는데 제 와이프가 그 얘기를 듣더니만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100세 시대인데 57세가 무슨 말이냐, 더 벌어라.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활동 기간을 한 70세까지 늘렸어요. 처음에는 제가 주식하는 거 되게 싫어했어요. 지금은 상당히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저에게 투자해달라고 맡길 정도로 건강 잘 챙겨서 오래오래 하고 싶어요. 일단 제가 피넛 말고 기존에 다른 곳에서 제가 활동할 때는 금융위기 때 상당히 공포감을 좀 많이 느꼈었고요. 그때 당시에 뭐 시장 자체가 뭐 거의 반토막이 났으니까 저도 그때 당시에 현금을 좀 50% 확보하긴 했지만 제 종목 자체가 그때 한 60% 가까이 빠졌거든요. 그때 상당히 공포스러웠고요. 제가 예전에 투자자문사에 있을 때 저에게 돈을 맡겼던 분이 한 80종목 정도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일일이 그 종목군들을 정리하는 데만 몇 달이 걸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1, 2억 정도, 2, 3억 정도 투자하시는 분들은 80종목, 50종목, 30종목, 한 20종목까지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대부분 개인 투자가들이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런 투자가 가장 좀 제가 볼 때는 좀 초보적인 아마추어틱한 그런 투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분산 투자를 하는 이유는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거거든요. 여러 바구니에 계란을 담게 되는 건데요. 실제로 그걸 운영을 해보면 개인 투자가든 펀드 매니저든 운영을 해보면 수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펀드에 돈을 맡겨보면 시장 수익률 쫓아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거 정말 넘어가면 상당히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수익률이 상당히 시장 수익률보다 못한 게 거의 70%, 80%예요. 그리고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제가 막 10개, 20개, 30개를 분산 투자를 했지만 나름대로 이제 오랜 기간의 그런 물리적인 시간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 노하우도 생기고 공부의 깊이도 커지고 성공 확률이 계속 높아지면서 승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또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종목을 제가 선택했을 때 그 종목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40대 한 중반 정도에 들어가지고 이제 좀 성공했던 종목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근데
우연찮게 그게 좀 연속적으로 터졌던 게 있거든요. 차전지 쪽에 일진 머티리얼이라는 기업을 제가 10,000원 초반대에서 매수를 했었고요. 그게 한 7, 8만 원대까지 갔었거든요. 그리고 네페스라는 또 종목이 있어요. 그 패키징 업체인데요. 시스템 반도체 쪽에 제가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쪽에 이제 예전에 투자하면서 그 종목도 좀 싸게 잡아가지고 그 종목도 이제 몇 배 정도 수익이 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또 그 이후로도 또 5G 쪽에서도 한 50% 이상 또 종목들이 터지면서 그게 연속적으로 한 5종목, 6종목 계속 주력주들이 터지다 보니까 제 방식에 대한 자신감을 상당히 많이 갖게 됐고요. 좀 운이 좋아가지고 이제 딸 계좌는 일단 한번 제가 청산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지금 2천만 남기고요. 다시 지금 운영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새 좀 계속 꼬시고 있어요. 네, 왜냐면 제가 이제 이쪽 일을 한 20년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눈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언을 해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멘토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네가 주식을 접근해야 되고, 어떻게 그 섹터를 분석해야 되고, 어떻게 기업을 분석해야 되고, 시장은 어떻게 또 네가 큰 흐름을 봐야 되고, 이런 것들 제가 옆에서 코치해주면 제 딸이 아주 설명할 수 있잖아요. 딸한테 그걸 전수해주면 딸이 그 회사에 들어가면 상당히 대접받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는 자기가 이제 부전공을 뭐 경영학이나 경제학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메리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살기 힘들잖아요. 요새 세상이 뭐 대학 졸업한다고 해서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죠? 그만큼 또 풍족한 그런 월급을 받는 세상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자기 혼자서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부동산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주식, 뭐 채권, 뭐 가상화폐, 뭐 원자재, 미국 뭐 여러 가지 그런 투자 상품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단 국내 주식 쪽에서 조금만 열심히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자기 앞가림 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계속 꼬셔보려고. 얼굴 보면 잘 못 알아보시고 제 목소리 좀 특이한가 봐요. 약간 경상도 사투리가 좀 섞여 있고 약간 좀 굵직하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택시 같은 거 타면 제 목소리를 바로 알아보세요. 저는 일단 수시 차단하는데 요새 너무 많이 날라와요.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주식 투자의 방식을 전해주고 전수해주고 그러면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보통 방식이 뭐 이런 거잖아요. 뭐 무슨 종목으로 뭐 100% 수익 냈다, 뭐 무슨 종목 상한가지니, 무슨 종목 뭐 폭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당히 현혹하는 그런 식의 이제 문자들을 많이 보내잖아요. 네, 그런 방식이 제가 볼 때는 그 고객들로 하여금, 그 회원들로 하여금 이제 전문가들이나 이런 그런 회사들을 부진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안 좋은 점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처음 주식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급등주나 폭등주나 테마주를 먼저 접하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그거부터 접하다 보니까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식 투자는 그런 게 아니다. 어떤 기업의 가치에 투자하는 거다. 어떤 기업의 성장성에 투자하는 거다. 그리고 시대 트렌드를 보는 거다. 지금의 트렌드의 핵심은 뭐냐. 그래서 그 섹터와 그런 기업들을 공부해서 그런 기업들을 포트를 구성해 놓는다면 이거만큼 제가 볼 때 은행에 넣어도 1%도 안 되잖아요. 이리저리 떼고 나면. 근데 주식 투자라는 것은 이게 2배 될 수도 있고요. 3배 될 수도 있고요. 10배 될 수도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제 자금을 투자할 때는 거의 매매를 거의 많이 하지는 않아요. 리딩방에서는 예를 들어 5종목 정도를 제가 운영을 한다면 저는 거의 한두 종목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종목을 압축해서 투자를 하거든요. 매매 자체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여유로워요. 제가 선후배들한테 조언을 구해보면 운동을 하는 거더라고요. 운동을 하는 게 왜냐 우리 머리를 많이 쓰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땀을 흘리는 운동이 제일 좋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금 게을러요. 게으르다 보니까 제가 습관처럼 하는 게 있어요. 마감하고 나서 제가 그날 일을 마무리하고 나면 바둑을 떠요. 네, 온라인 바둑. 또 머리 쓰는 걸 하는 건데 제가 그래도 재미가 붙어가지고 매일 한 판씩은 떠요. 그래서 일이 끝나고 나면 한 판 정도 뜨는데요. 제가 그걸 이제 시작한 지가 이제 주식 시작하고 나서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바둑 치면 또 스트레스를 더 받아요. 보통 이제 치면은 한 판 더 떠요. 이기면 이제 끝내고. 근데 첫 판을 이기면 한 판만 떠. 근데 첫 판, 두 판 다 지잖아요. 그냥 컴퓨터 꺼버려요. 솔직히 말할까요?
네, 제가 먹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맨날 그 회원분들 리딩할 때도 수익 나면 주력주 수익 날 때는 제가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단타로 약간 이제 용돈을 벌었을 때 비중이 뭐 5% 10% 들어간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도 이제 단타를 좀 하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 그런 종목에서 수익이 나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오늘은 집에 들어가실 때 소고기 사서 들어가세요. 아니면 회식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실제로 저는 그런 부분을 그 주말에 그 주에 이제 수익이 많이 났을 때는 저한테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지역 맛집이나 이런 데 검색해가지고 웬만한 뭐 서울 맛집들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많이 돌아다니는 편이거든요. 저희 딸이 또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둘이서 이제 죽이 맞으니까 그걸로 스트레스 많이 풀어요. 제 친구들 헛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주식 투자는 그 똑똑하다고 제가 볼 때는 수익을 내는 그런 이게 작업은 아니거든요. 제가 그렇게 옆에서 어떤 성과를 보여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등한시하고 믿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친구들한테는 주식 투자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왜냐면 얘기해도 피곤하고 또 그 친구들이 오히려 저한테 조언을 해줘요.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야. 단타만 하는 거야. 그렇게 끌고 가면 안 돼. 왜냐면 우리나라는 발전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5% 먹고 팔고 내려오면 잡고 5% 올라오면 팔고. 근데 뭐 그 친구들한테 제가 어떤 조언을 해주지는 않아요. 예, 근데 정말 친한 친구가 진짜 진지하게 추천해 달라고 하면 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한은 웬만하면 저는 근데 끼어들지는 않아요. 제가 주식 하는지 잘 모르는 친구도 많아요. 네, 뭐 그런 분도 계시죠.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수익이 안 났을 때 술 한잔 하시고 막 전화 오셔가지고 뭐 뱃돼지를 뭐 쑤셔 죽여버릴까 이런 분도 계세요, 실제로. 근데 이제 그런 분들보다 제가 좀 기억에 나는 분은 정본사 있을 때 저한테 한 50억 정도를 맡겼던 고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갑질했던 기업들, 예, 그러니까 지점장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수수료부터 시작해가지고 매매 하나하나를 다 따지고 이렇게 터치를 하시는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4종목을 매매했다 그러면 한 종목 정도가 손실이 나고 있으면 그 종목만 계속 파고드는 거예요. 수익 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안 물어보고 내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을 나 같으면 안 샀다. 근데 당신은 이 종목을 이 시점에서 사서 지금 손실이 났지 않느냐. 네, 그게 계속 몇 달간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지점장님한테 가서 제가 이분은 제가 계속 관리를 하기가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점장님이 그러면 나한테 토스를 해라. 이게 자금이 크니까 내가 한번 해볼게 해가지고 제가 지점장님 넘겨줬어요. 그러긴 쉽지 않은데 그냥 지점장님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지점장님이 하셨는데 그분도 몇 달 후에 결국은 포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 우리 때는 인터넷도 없었고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인터넷도 없었고 그 당시 어떤 공부할 방식이 없었어요. 그냥 강연에 쫓아다니면서 그냥 스승님 한 명 모시면서 막 배우고 이랬었거든요. 아니면 정권사에 있는 선배들. 솔직히 제가 배워야 될 멘토가 없었어요. 근데 요새는 그런 뭐 요 필업도 마찬가지지만 멘토 시스템도 있고 정보가 정말 인터넷에서 다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리포터도 다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15년 걸렸다면 제 판단에서는 올바르게만 공부하신다면은 저는 5년 안에 끝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제가 볼 때 큰 돈은 투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연습. 계속 기계적으로 연습하시고 자기만의 방식이 확률적으로 계속 성공한다면 그때부터 자금을 좀 늘려 나갔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라. 미친 듯이 공부해라. 젊으니까 저도 지금 밤샘 하거든요. 주말마다 제가 어떤 종목을 잡으면 밤새만 해도 너무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나중에 나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고 회원들에게 수익을 안겨준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처음부터 트렌드를 분석하고 어떤 기업을 분석해서 좋은 기업에 내가 적어도 한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투자하겠다. 그런 마인드로 투자하신다면 저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게 주식 투자라 생각해요. 그 여유로움이 딱 생기는 순간부터는 그 다음 매매부터는 정말 자연스럽게 수익이 창출되는 방식으로 가요. 실패하시는 분들은 계속 자금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 달에 써야 되고 그 다음 달에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것 같아요.